이번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리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여러가지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시나리오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들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끝난 건가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숏 포지션 투자자들, 한마디로 하락에다가 베팅한 투자자들에게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극단적인 공포가요, 오히려 리플 XRP의 진짜 바닥 신호일 수 있다라는 얘긴데요. 가장 큰 질문부터 던져드려 보자면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봤던 그 초대형 숏 퀴즈, 지금 다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21년 5월에 이른바 부처빈 폭락대랑, 그리고 2022년 11월 FTX 파산 사태를 기억을 해볼게요. 그때 시장 모두 다 망했다고 했었죠. 뉴스에서 온통 악재뿐이었고, 시장 투자자들은 전부 다 곡소리, 최소 마이너스 50% 이상씩 다 하락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락 이후에 어땠나요? XRP 가격은 오히려 폭풍 반등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펀딩비,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 이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보다도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롱과 숏의 비율 때문에 숏을 잡은 사람들이 펀딩비를 내야 됐던, 한마디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땠습니까? 거의 시장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내려간다, 이 하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숏배팅을 한 겁니다. 이 펀딩비가요, 마이너스 0.028%까지도 추락했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는데, 바로 2022년 FTX 파산 사태, 그리고 2025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XRP 가격이 단기간에 65%, 또 길게는 80% 이상 급등했어요. 왜냐면 다들 숏만 잡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어때요? 패닉한 숏 세력들이 손실 막으려고 마구마구 매수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공매도한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산더미 같은 매수 주문을 던지는 현상인 건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난 39일 중에 무려 31일 동안이요, XRP 펀딩비가 마이너스였고요. 비율을 들자면은 거의 시장 분위기 최악이었던 2022년 FTX 파산 사태 때랑 똑같은 패턴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투자 대가들 말대로라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한쪽 방향에다가 몰빵을 하면은 시장은 틀림없이 그 반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 말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들 망했다 하면서 팔고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사실, 데이터 하나를 공개드려 볼까요? 이 고래라고 부르는 큰 손들 있죠. 100만 XRP 이상을 가진 지갑 숫자가 올해 1월 이후에 무려 42개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2025년 9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숫자로만 보면은 당연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냥 엄청난 부자 42명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XRP를 싹쓸이 했다, 전부 다 주워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월 한 달 이 고래들이 3억 8천만 개, 약 7억 1천만 달러치 XRP를 쓸어 담았는데요.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1만 개 이하 XRP를 가진 지갑들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일주일 동안 1억 4,500만 개가 되는 XRP가 순 유출됐었고, 겁에 질린 개인들이 전부 다 던진 거죠. 한쪽에서 개인들이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던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고래들이 그 던진 물량들 저렴하게 잘 판다 이러면서 전부 다 싹쓸이 받아먹은 겁니다. 이 극단적인 온체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게 바로 지금이고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서도 항상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중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고래들은 탐욕을 부린다, 이런 말들이 딱 들어맞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까지 듣고 의문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아니 XRP 펀더멘탈이 좋아진 게 있냐? 왜 고래들이 사고 있냐? 바로 그 부분이 판을 뒤집을 세 가지 트리거인데요. 전쟁이다, 금리다 해가지고 난리지만요, 리플 XRP를 깨울 세 가지 호재가 물밑에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 먼저 첫 번째로 RLUSD라는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규제가 완전히 정리된 사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관들의 매수 패턴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먼저 RLUSD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그것도 수수료 제로 이벤트까지 하면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었는데, 덕분에 거래량이 135% 급증했었고, 여태까지 몰린 자금만 봐도 15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제 이 코인이 뭐가 중요하냐? 리플이 기존 금융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바로 DXC 테크놀로지라는 IT 기업이 있는데, 전 세계 은행 계좌 3억 개를 관리하는 호간 코어 뱅킹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번 1월 21일 리플의 기술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 은행들이 자기 시스템 갈아엎지 않고도 그냥 플러그인 꽂듯이 리플의 블록체인 결제망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 특히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간에 돈을 실어나르는 이 중간 다리 역할로 쓰이는데요. 이제 은행들이 이거를 기존 시스템에 바로 갖다 붙였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BNI 멜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준비금, 그러니까 담보금을 대신 보관해주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끝판왕을 데려온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RLUSD만 쓰면은 XRP 가격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은행들 차원에서 XRP 굳이 안 사고 RLUSD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의문이 드시겠죠. 저도 이런 부분들 항상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 달러 송금할 때 결국에 100만 달러치 XRP가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RLUSD로 송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결국에 XRP 네트워크를 쓰는 한 XRP가 기름값, 이 수수료로서 들어가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요, 대형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은행인데 1천억을 보냅니다. 근데 XRP 한 개 값이 5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1천억 원치 보내려면은 몇억 개의 XRP를 한꺼번에 사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와장창 사는 순간 가격이 출렁거려가지고 송금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이거를 슬리피지 문제라고 합니다. 시장이 얕으면은 큰 돈이 한 번에 못 지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은행들이 마음 편하게 수십억 달러를 오갈 정도로 하려면요, XRP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고 XRP 가격이 높아야지 거래량 깊이가 깊어지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드리자면 은행들이 RLUSD를 브릿지로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고, 이쯤 되니까 의문들이 좀 풀리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트리거는 미국 규제의 불확실성 완전 종결입니다. 2020년부터 3년 넘게 XRP 발목을 잡았었던 SEC 소송이 드디어 작년 8월에 끝났었죠. 리플이 벌금 조금 내고 서로 항소 취하면은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단락 됐었고,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신 사건인데, 여기서 결정타가 이번 3월 달에 터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랑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CFTC가 공동으로 XRP를 포함한 16개의 암호자산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디지털 상품이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무려 68쪽에 달하는 해석지 집문서를 공동적으로 발표를까지도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 전부 다 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채굴과 스테이킹, 에어드랍 같은 온체인 활동도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모호했었던 규제가 한 방에 정리된 순간이죠. 이게 왜 크냐? 이제 월가 기관들은요, XRP를 투자하는데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ETF 같은 승인이 이제는 빛의 속도로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미국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하나 승인받으려면 240일씩 걸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최대 75일이면 승인 여부가 결정나게끔 바뀌었고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여러가지 현물 ETF들이 출시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장 자금 추이는 당연히 상상이 되겠죠. 미국 SEC의 족쇄가 풀린 XRP를 월가 자금이 공식적인 경로로서 매수하는 그림들, 이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트리거, 이 온체인 매집 대 페닉스의 완벽한 다이버전스입니다. 앞서 고래 이야기 드렸었죠. 들이 매도한 물량들에 대해서 고래가 저점에서 싹쓸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 물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하루 만에 7억 3,800만 달러치 XRP가 거래소 지갑에서 싹 빠져나갔고요. 이 물량들이 전부 다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덕분에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이 들고 있는 XRP 재고량이 129억 개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지난 2021년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말 그대로 5년 만에 거래소 물량들 최저치로 말라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량 가뭄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XRP의 공급 쇼크. 고래들이 시장에서 코인 전부 다 걷어가지고 자기 금고에 넣어버린다. 정작 시장에 매도될 코인들이 없어진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숏스 퀴즈로 갑자기 매수세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팔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만 생기니까 호가창이 텅 비어버려가지고 가격이 로켓처럼 솟구칩니다. 이 권총으로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장전된 권총이에요. 여기서 발사 버튼 하나 눌러진다? 그러면은 대량 숏스퀴즈 터지면서 말 그대로 가격이 폭발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거 큰 상승장 패턴을 보면요, 늘상 거래소 유통량이 바닥일 때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고래들은요, 이미 이 상황까지 세팅이 끝낸 걸로 보여지고 있고, 들리는 비유로는 시장의 씨앗 물량을 말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 폭발만 남겨둔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런 말씀하시죠. 리또속이다, 지겹다, 힘들다, 답답하다, 언제 올라가냐, 손실 중이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곡소리가 날 때 오히려 강력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조금은 납득이 되실까요? 공포 분위기랑은 다르게 데이터들은 이쯤이 바닥이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 손익비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이를 위험은 적고 또 위로 먹을 수 있는 수익 가능성은 큰 구간이라는 뜻인데, XRP 가격이 현재 2100원 구간이죠. 장기 지지선을 바로 위에 두고 있어요. 여기서 1800원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몇 번 정도 바닥을 지지해준 구간입니다. 이번에도 2월 초에 거길 터치했다가 바로 튕겨 올랐었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다시 거길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15% 내외 손실입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5% 손실 구간 대비했을 때 앞으로 만약에 상승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위로 열릴 룸들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불과 작년 7월에 XRP가 3.65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고 현재가 대비 플러스 150%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애널리스트들 측에서도 보수적으로 2.5달러, 높게는 XRP 5달러에서 8달러까지도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지금 XRP 1달러 부근은 앞으로 5배, 6배의 상승장의 출발점일 수 있겠다, 이러면서 7달러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겠지만요,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은 분명하겠죠. 말 그대로 여기서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15%인데 여기서 상승하면 플러스 150%다? 이거는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XRP 2026년 8달러가 한다고 전망했다가 최근 시장 약세 보이니까 그래도 2.8달러는 갈 거다, 이렇게 낮췄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 이렇게 전망치가 낮아졌는데도 지금 1.4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최소 9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구간은 잃어봤자 마이너스 15%, 잘 되면은 플러스 150%에서 플러스 200% 이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 비대칭적인 기회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까지나 제 시나리오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거는 중동전쟁 리스크랑 고금리 공포죠. 이게 2분기쯤 가가지고 진정이 돼준다.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물밑에서 XRP 쭉쭉 파던 기관 자금이 슬슬 고개를 들 겁니다. 가격이 1.5달러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가 요새 개미들이 쇼 잔뜩 쌓여둔 구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선도 되어줄 거고, 근데 만약에 기관들이 매수 물량으로 1.5달러를 뚫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버티고 있던 쇼 세력들이 도미노처럼 청산당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다들 손절하려고 눈덩이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XRP 가격이 순식간에 2달러, 2.5달러 이렇게 치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전부 종합을 해봤을 때 공포에 질려 팔아치우는 사람보다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결국에 웃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요. 개미들이 포기하고 손 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전부 다 주워 담는 중입니다. 펀딩비 마이너스가 39일 중에 31일이나 이어졌다는 거는 시장의 공매도 물량이 그만큼 누적됐다는 뜻이고,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위로 치솟을 잠재적인 연료가 차곡차곡 쌓였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결국에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2021년 부처빔, 2022년 FTX 때도 그랬고요. 모두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진짜 바닥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세 번째 바닥 신호가 눈앞에 켜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XRP 시장은 현재 펀더멘탈은 최고조인데 투자 심리가 최악인 완벽한 시장 괴리감 상태예요. 저는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역사처럼 이 숏포션의 무덤이 펼쳐질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에 이 예상이 혹시나 빗나갔을 때 어떤 경고 신호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요, 제 경험과 시장을 오랜 기간 지켜봤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과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 노하우들을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몰빵 투자가 생각보다도 회복이 오래 걸리는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할 매수를 통한 원칙 매매를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많은 분들께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고 분위기도 좋고 뉴스에서 온통 호재다 떠들고 있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은데? 이거 더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번에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몰빵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상승장이 끝났을 때 아니면 고점 끝물에 진입을 하셨을 때 꼭대기에서 몰빵 투자했는데 이 시장이 하락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승할 때는 당연히 투자금 많이 넣으면 좋죠. 하지만 하락할 때는 어때요? 투자금을 적게 넣을수록 좋았었겠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평균 단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몰빵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타기조차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설사 물을 탄다고 할지라도 그 몰빵 투자만큼의 비슷한 돈을 넣어야지 평단이 떨어지는데 떨어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죠. 그럼 이때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내가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조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멘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내가 오늘 당장 모든 자금을 한 방에 매수하지 않더라도 이 시장에서는요, 생각보다 재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원칙 매매로서 분할 접근하셔라. 비중 조절하셔라. 이렇게 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반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여유라는 게 생기실 거다. 결국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한 방의 선택이 아니라 이 여러 번의 대응을 통해서 살아남을 줄 아는 거. 한마디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성공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